이번 시간에는 지구 중심 우주관과 태양 중심 우주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천동설입니다. 이 지구 중심 우주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움직이는 것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아니라 지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동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행성의 운동과 지구 중심 우주관, 태양 중심 우주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의 운동, 지구 중심 우주관, 태양 중심 우주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성의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하늘의 모습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밝게 빛나는 전체가 태양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은 황도라고 불리는 것인데 태양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사실은 지구가 이제 지나가는 길이고, 그것을 천구에 이제 투영시켰을 때 나타나는 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별자리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태양이 있는 이 위치에 있는 별자리가 처녀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목동자리가 있고 이 별자리는 지금 봄철의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행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이 있고 이쪽에 금성이 지금 있습니다. 금성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화성이 지금 있습니다. 화성과 금성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수성이 있습니다. 수성을 이제 표시를 했는데 지금 속도를 좀 빨리 돌리고 있습니다. 수성이 가는 길을 잘 보시면 이 황도를 따라가는데 가다가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죠. 이렇게 역행을 합니다. 이걸 역행이라고 부르는데 수성의 속도가 늦춰졌다가 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수성은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가다가 늦춰졌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수성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금성도 자세히 보시면 금성도 속도가 늦춰졌다가 나중에는 이제 뒤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뒤로 돌아가고 있죠. 지금 뒤로 돌아가고, 자, 이런 현상들이 화성이나 목성, 토성, 이제 태양계 행성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동설의 입장에서 하늘의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원궤도를 따라 돌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돌다가 속도가 늦어졌다가 거꾸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천동설의 입장에서 이제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 움직이는 것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행성들이 움직이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거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천동설의 입장에서 이 하늘의 행성들의 운동을 설명하는 것이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성의 운행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성이라는 것은 별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행이라는 게 갈행자의 별성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떠돌이별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 행성들 중에서 특히 이제 밝은 행성들은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고, 그것이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런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이제 서쪽 하늘에 나타났던 행성들이 일렬로 거의 서 있을 때 찍은 건데요. 그래서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별이 보이지 않는데 이 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별들보다 밝은 천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행성이 5개가 있다는 것이 이제 고대인들이 이미 기원전 4세기에서 6세기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행성들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밝기 때문에 눈에 잘 띕니다. 다른 별이 보이죠?
그리고 이 별들의 위치가 자꾸 바뀝니다. 위치가.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5개라는 걸 이제 알게 됐던 것이죠. 자, 행성이라는 의미는 떠돌이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어로는 플래닛인데, 이 플래닛도 방랑자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점성술에서는 이제 별자리와 이 행성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합니다. 운명을. 별자리라는 것은 장기나 바둑으로 말하면 판에 해당됩니다. 장기판. 그리고 행성은 거기서 돌아다니는 말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행성들이 각각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어느 별자리에 나타났느냐, 어느 시각에 나타났느냐, 이제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의 이제 운명이나 이런 것들을 점치는 것이 점성술입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점성술에서는 별자리도 알아야 되고 행성이 언제 어느 때 나타나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상호 관계, 위치 관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영향력을 파악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지난 2008년 11월 30일에 윌슨산 전문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미국 LA시가 보이고 있고요. 그 위로 달이 보이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 금성과 목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천체들이 얼마나 이제 밝은지를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구에서 볼 때 행성들은 이제 밝기가 변합니다. 그래서 밝았다가 이제 어두웠다 하고 또 속도도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서 밝은 천체가 이제 목성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어두운 천체가 토성. 행성들의 운동을 살펴보면 행성의 밝기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성과 천왕성이 나와 있는데 이 화성은 이제 이쪽이 있으면 서쪽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밝기가 여기는 좀 밝고 이쪽은 어두운 걸 알 수 있습니다. 밝게 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속도도 이제 보면 이 간격이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여기서 루프를 그릴 때 속도가 느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궤적도 보면 이제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게 보통인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 왔다가 거꾸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행이 일어나고 그리고 루프를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자, 여기 천왕성은 이제 희미하게 나와 있는데 천왕성은 이제 여기서 루프를 지금 그리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위치에 따라 이제 루프를 그리는 위치가 다릅니다. 속도에 따라 다른 것이죠. 서로 지구와의 이제 위치 관계에 따라 사실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성들의 운동을 지구에서 보면 복잡합니다. 화성은 이렇게 선으로 나가다가 이제 루프를 이제 그렸죠. 또 금성도 보면 이런 루프를 그렸고 이런 현상은 위치에 따라 자꾸 바뀝니다만 지구에서 봤을 때 이런 행성들의 위치가 행성들이 이렇게 복잡한 궤도를 그리는 것은 이제 지구 중심 우주관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주에서 봤을 때 이 행성들의 운동은 어떻게 되냐면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겠죠. 그리고 그 바깥에 화성이 공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화성이 이제 여기쯤 와 있을 때 지구에서 화성을 보면 지구는 화성이 이쪽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구는 안쪽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운동장 트랙을 돌 때 생각하면 돼요. 안쪽 궤도를 돌면은 반경이 작으니까 속도가 느려도 빨리 돌 수가 있죠. 그러나 바깥 궤도는 이제 반경이 크니까 천천히 돌아가죠. 그래서 지구는 안쪽에 있으니까 물론 속도가 좀 더 빠르고 화성은 속도가 느린데 바깥 궤도에 있으니까 또 궤도도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늦게 출발한 이제 지구가 화성을 추월할 수 있습니다. 추월하면서 이 시선 방향이 여기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늘에 투영이 됐을 때 보면 화성이 별들에 대해서 루프를 그리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현상은 결국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인데, 그러나 이제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지구가 정지해 있다고 믿으니까 이 운동을 어떤 방법으로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성과 금성의 경우는 특이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최대 이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각이란 뭐냐 하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과 행성이 이루는 각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구에서 보면 이제 태양과 수성과 지구가 이루는 이 각도, 이 각도가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벌어지느냐 이게죠.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지구와 사이에 그것이 얼마 이상 벌어지지 않는 그 최대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성의 경우는 이 각이 22도를 넘지 않고 금성의 경우는 이것이 46도를 넘지 않아요. 이것이 좌로 우로 다 이제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 이유는 바로 금성과 수성이 지구보다 안쪽 궤도에 있는 행성, 그 행성을 우리 내행성이라고 하죠. 내행성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바깥에서 보면 태양이 있고, 그리고 여기 지구가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수성이나 금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성이나 금성은 이제 이 궤도를 따라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구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각이 이제 수성의 경우에는 최대 22도가 되는 거고, 금성의 경우는 최대 이것이 46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도 존재하고 왼쪽으로 존재하죠. 이것을 이제 서방 최대 이각, 이쪽 각을 동방 최대 이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림에서는 이제 금성의 동방 최대 이각, 수성의 서방 최대 이각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는 좌우에 다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최대 이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 두 행성은 다른 행성과 다르다. 바로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행성이다. 다른 행성의 경우는 예를 들면 화성이나 목성, 금, 토성 같은 경우는 이 최대 이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성과 금성은 최대 이각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구 안쪽에 있고, 또 그것은 결국 지구가 또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행성의 운동, 지구 중심 우주관, 태양 중심 우주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우주관은 지구 중심 우주관이었습니다. 지구 중심 우주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구 중심 우주관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은 직감적인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땅은 정지하고 있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하늘은 눈에 보이듯이 회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종교적인 믿음에서도 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땅은 이제 인간에게 살도록 이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가정이, 천체는 이제 하늘에 있으니까 완전하다는 것이죠. 완전한 도형, 완전한 전체라는 건 구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이제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고귀하니까. 그리고 이 때문에 이제 하늘에 있는 천체들의 운동은 이제 조화로워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원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은 땅은 평평하고 하늘은 둥근 돔처럼 이제 지구를 덮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제 눈으로 보는 이 하늘의 운동, 별과 해와 달, 그리고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개의 천구를 도입했습니다. 이 천구의 수는 9개에서 10개 정도가 됐는데, 그 이유는 각각의 천체들,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자, 이런 이제 행성들이 이제 각각의 천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천구가 이제 7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구 너머에 이제 움직이지 않는 천구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항성구라고 하는 건데, 이 항성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8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항성구 자체가 이제 또 움직여야 되죠. 하루에 한 번씩. 그런데 이 항성구가 움직이는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전혀 이 너머는 이제 신들의 세계가 될 텐데 그 너머에 움직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천구를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9개 내지 10개의 이제 천구를 가지게 됐던 것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행성들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하학적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들이 어떤 힘의 작용으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역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관측 결과에 맞춰서 기교화시켰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에오덕수스는 동심구를 하는 것을 고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우주 중심에 있고 그것을 하나의 이제 중심으로 해서 행성들의 이제 천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전 속도를 이제 맞추려고 했습니다. 아폴로니우스는 이 행성들의 역행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전원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원은 이제 원주를 따라 돌아가는 또 하나의 원이 되겠죠. 그리고 행성들은 이 천구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구를 따라가는, 천구의 원주를 따라가는 이 주전원상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이 천구의 운동이 이 주전원에서 돌아가니까 역행을 계속 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투영돼서 이런 운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제 지구 중심 우주관을 정리한 사람이 버틀레마이오스입니다. 버틀레마이오스는 기원 후 140년경에 천문학 집대성이라는 책을 편찬해서 여기에 천동설의 우주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버틀레마이오스는 이제 이 책에 여러 개의 별자리와 그 당시 알려져 있던 그리고 한 1000여 개의 이제 별들의 목록까지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텔마이오스의 우주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구 주위에 제일 가까이서 돌아가는 게 달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서 돌아가는 게 수성이죠. 자, 그리고 이 수성 너머에 이제 금성이 있고 그리고 그 너머에 이제 태양, 오늘날 지구의 위치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목성, 토성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이제 별들의 천구가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전원을 따라 움직이는 행성들은 이 수성과 금성 그리고 화성, 목성, 토성 이 행성들은 전부 주전원상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양은 주전원상에 있질 않아요. 태양의 주전원은 없습니다. 달도 주전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달이나 태양은 역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전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에서는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태양은 왜 주전원이 없느냐? 달은 왜 주전원이 없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수성이나 이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최대 이각 이상 벗어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다른 행성들은 이제 최대 이각이 뭐 180도 넘어갑니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을 받지 않아요. 이 행성들은. 그럼 이 행성들이 최대 이각을 갖는 이유는 사실은 내행성이기 때문인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구와 달 사이, 태양 사이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이제 막대가 있는 것처럼 선이 있는 것처럼 이 선을 이어주는 이 선 위에서 이제 이 선을 맞추면서 돌아가면서 주전을 그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억지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성들의 운동이 어떤 이제 조화 운동을 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주의 중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위치에 지구가 있는데 이 지점을 이제 있고 또 반대쪽에 또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가 이제 앞에 있고 이 반대쪽에 이제 에칸트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사실은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이 에칸트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동설은 이제 상당히 기교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저서는 이제 기원 후 8세기경에 아랍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때 번역된 이 책의 제목이 알마게스트인데, 서양에서는 나중에 이 책이 다시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서양으로 도입되면서 이 책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 이름으로. 행성의 운동, 지구 중심 우주관, 태양 중심 우주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중심 우주관이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체계가 잡히기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최초의 태양 중심 우주관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리스타쿠스인데, 그는 태양 및 달의 크기와 거리에 관하여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이 태양 중심 우주관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삼각법을 이용해서 태양과 지구 및 달의 크기의 비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행성 배치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해질 무렵 하늘 가운데 반달이 떠 있고 또 서쪽 지평선상에 태양이 지고 있을 때 달과 지구 그리고 태양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했습니다. 이 각도를 측정한 결과 87도라는 값을 얻었는데, 이 87도라는 이 값은 이제 이 달과 태양, 지구에 이루는 이 삼각형에서 태양이 달을 비추고 있고 반달이라는 사실 자체는 바로 태양이 수직으로 달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은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87도를 이제 측정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태양과 달 사이의 거리 또는 달과 태양 사이의 거리를 삼각비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각도가 87도면은 달과 태양 사이의 거리는 탄젠트 87도가 됩니다. 또는 이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도 거의 이 각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이 3도밖에 안 되니까 거의 이 거리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탄젠트 87도 값이 바로 19라는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하고 지구의 달 사이의 거리비가 이제 1대 19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거리비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기일식 때는 보면은 이제 달이 태양을 가려서 계기일식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달과 태양의 겉보기 지름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구에서 볼 때 달과 태양의 시지름이 같다 하는 것은 이것이 닮은 꼴, 이제 삼각형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비를 이용해서 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거리비가 1대 19라면 이것이 19라고 한다면 이 반지름의 비도 1대 19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이제 이 달과 태양의 시지름의 비가 1대 19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월식을 관측을 해서, 월식은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현상인데, 이 그림자가 달을 가릴 때 이 홀을부터 이 지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의 반지름에 비해서 이 지구의 반지름이 3배 정도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달과 지구의 시지름비가 1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달과 태양의 지름의 비가 1대 19인데 달과 지구의 지름의 비가 1대 3이라면
이제 지구와 태양의 지름의 비 또는 반지름의 비는 3대 1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태양은 지구보다 지름이 3분의 19배 정도 크다는 것이죠. 근데 부피라는 것은 이 반지름의 세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 세제곱을 해주면 대략 300이 나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태양의 크기가, 태양의 부피가 지구 부피의 300배라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태양의 밀도와 지구의 밀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그 부피 질량비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부피가 300배 크다는 걸 의미하는데, 자, 이것은 이제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더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야 한다, 이런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리스타쿠스는 기원전 280년경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행성들의 배치를 알아냈습니다. 그는 또 별들의 연주시차가 발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항성구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타쿠스의 이런 우주관은 당시에는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지구중심 우주관을 정설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리스타쿠스의 이런 생각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지구는 가장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우주에서. 그래서 우주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태양이나 달은 기껏해야 땅에서부터 한 3km 정도 높이에 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떤 지구 중심의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이 이 땅덩어리보다 더 크다는 생각 따위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행성의 운동, 지구 중심 우주관, 태양 중심 우주관을 살펴보겠습니다.